자, 그럼 지금부터 LNG 운반선하고 벙커링 선에 사용되는 시스템하고 주요 기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LNG는 극초온 영하 160도에서 저장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IMO에서 분류하고 있는 화물창 종류가 타입 A, B, C, 멤브레인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타입 A 같은 경우에는 극초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거는 배제를 하고요. 타입 B 같은 경우에는 LNG를 탑재할 수 있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운용 압력 자체가 700mbar, 0.7바 이하여야 되고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선체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저거는 독립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화물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IHA라는 일본 기업에서 저거를 한번 해보겠다 도전을 하기는 했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LNG 캐리어의 가장 초창기 모델이 일본에서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탑재됐던 동그랗게 생긴 화물창이 탑재된 게 저 모스 타입, 스피리칼 타입이고요. 그 다음 이제 타입 C를 보시면 이게 이제 LNG 그 연료 추진선들에 좀 많이 탑재되는 겁니다. 저거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압력형 탱크고요. 실린더리칼 형태 또는 바이로베 형태로 제작이 되고요. 20바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다 하는데 20바 정도까지 올라가면 쉘 thickness가 상당히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바 정도 내로 만들어서 운용은 7바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산업 활성화를 해준 탱크가 멤브레인 탱크입니다. 멤브레인 탱크 같은 경우에는 천체에 부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저 멤브레인 탱크에 대한 라이센스를 프랑스에 있는 GTT사가 가지고 있고요. GTT의 NO96 저거는 지금은 하나오션이 된 예전에 DSME가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은 GTT 막 플렉스라는 걸 사용하는데 저거는 삼성중공업에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마크 플렉스를 주로 사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탑재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거가 이 사이드 뷰에서 저렇게 일단은 보여지게 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린더리컬 타입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저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빈 공간들이 저렇게 나타나는데 헐에 저 공간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그 멤브레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선체에 화물창을 부착하기 때문에 저렇게 효율이 굉장히 높은 형태로 선박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것들을 연료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지금 실려 있는 거는 화물인데 저 화물을 연료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LNG 연료 추진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오른쪽 하단 쪽에 있는 LNG라고 돼 있는 저거는 LNG 캐리어는 아닌데 LNG 연료 탱크고요. 저런 연료만을 추진용으로 사용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IMO의 코드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캐리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IGC 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화물로 실려 있는 L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이후에 저런 LNG 운반선들에서 LNG 연료를 사용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좀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 일반적인 선박에서도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추진선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나온 게 IGF 코드입니다. 요거 두 개는 LNG 연료 추진에 관련된 것들을 할 때는 저 규정을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고요. 이 뜬금없이 저 상단 중간에 있는 이제 저게 나오는데 저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NG는 영하 160도 정도의 온도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무리 단열을 잘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 때문에 그 기체 상태로 변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거를 이제 보이로프 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보이로프 가스가 생성이 되게 되면 아시다시피 액체 대비 기체가 덴시티가 낮고 그래서 차지하는 볼륨이 높기 때문에 화물창의 압력을 끌어올리게 되고요.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타입 같이 20바까지 압력을 견뎌줄 수 있는 화물창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실린데리칼이나 아니면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압력 자체가 0.7바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BOG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저거를 그냥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거를 이제 소각하는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는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 제일 마지막에 LNG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제거하는 방법들이 나오게 됐고요. 해당 방법들에 대한 시스템을 이후 장표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참조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린데리칼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10바 정도로 운용이 되고요. 멤브레인 탱크는 디자인 압력은 0.7바인데 저거를 운용하는 최대 압력은 0.2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참조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 여기서 하나 보실 게 일단은 실린더리칸 같은 경우에는 PBU라고 프레셔 빌드업 유닛을 붙여서 압력을 올리면 액체를 전송할 수 있지만 이 멤브레인이나 프리즈매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압력을 올려줄 수 있는 디바이스가 붙어야 되고 액체이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는 펌프가 됩니다. 그래서 극저온 펌프도 역시 중요한 기자재 중에 하나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일다랗게 생긴 게 음영이 좀 다른 것들이 보이는데 저게 그 펌프를 탑재하는 트라이포드라고 얘기되는 펌프가 탑재되는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멤브레인 화물창이 LNG 캐리어의 대세가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라이센스가 프랑스 GTT에 있다는 겁니다. 한 척당 저거를 설치하는 거에 GTT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5% 정도 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선박을 한 2천억 정도 좀 과도하게 표현을 하면 3천억 정도의 수주를 했다 하면 5%니까 그거의 5%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 한 4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출한 금액이 2조 원이 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 기술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거를 국산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지금은 하나오션, 예전에 DSME에서 만들었던 솔리더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170 큐빅미터 정도의 화물을 탑재하게 만들어 놨는데 저게 일단은 개발이 됐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아직까지 상용화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던 두 번째가 KC LNG 텍이라는 곳에서 LNG 캐리어에 적용하겠다 해서 만든 게 저 팟캐스에서 개발했던 KC 1 또 KC 2입니다. KC 1 같은 경우에는 170K 그 LNG 캐리어에 탑재됐다가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저거는 잘 안 됐고요. 또 다르게 탑재됐던 케이스가 요 발표의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 애월 쪽으로 가고 있는 7.5K LNG 벙커링 선박에 탑재가 됐었는데 그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용화에 접근은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는 있지만 국내 대형 조선 3사에서 만들고 있는 거에 저 KC LNG텍에서 만든 화물창이 탑재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조금 더 기술 개발을 하겠다 해서 만든 게 KC2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그 174K 기준으로 KC1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보이로프 가스, 증발가스가 0.12% per day 정도 되고요. KC2 같은 경우에는 0.07% 정도 됩니다. 저게 KC2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 수치가 지금 GTT에서 나오고 있는 마크 플렉스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왼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저 화물창, 위쪽에 보이는 화물창들하고 다르게 여러 개의 허니콤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 레티스 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만든 저게 저 허니콤 저 형태를 활용을 해서 저거를 가압 탱크 형태로 만들어 준 거고요. 그래서 앞에 장표에서 참조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거기에서 설명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저거는 운영 압력이 10바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위쪽에 있는 멤브레인 탱크들처럼 저거는 선체에 부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화물창을 제작할 수 있어서 활용성이 높다라고 지금 레티스 쪽에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저 레티스에서 만든 저 화물창은 LNG 벙커링 선박에 실제 탑재가 돼서 운용이 돼서 성공 사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LNG 화물창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연료 추진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릴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LNG 캐리어에서는 어쩔 수 없이 BOG, 증발가스가 나오는데 그 증발가스를 반드시 처리를 해
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기술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버렸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소각을 통해서 이제 보일러에서 스팀을 만들어서 그 스팀을 활용해서 스팀 터바인을 돌리는 그런 형태가 이제 처음에 시도가 됐었습니다. 효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장표에 있으니까 다음 장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사행정 엔진, 듀얼 퓨얼 디젤 엔진 쪽에 그 발생되는 BOG를 넣어서 발전기를 활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이행정 엔진입니다. 이행정 엔진은 그 LNG 연료를 듀얼 퓨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고요. 처음에 시장에 나온 게 이제 MEGI 엔진, 300바에서 구동되는 MEGI 엔진이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한 16바 정도에서 움직이는 윈지디사의 XDF 엔진입니다. 두 개의 사이클이 좀 틀린데요. MEGI 엔진은 이행정의 디젤 엔진 사이클을 사용하고요. XDF는 이행정의 오토 사이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한 30메가 정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연료 소모량을 비교를 해뒀고요. 그 다음에 저쪽 시스템 쪽으로 넣어줘야 되는 LNG 압력을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여기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초창기에는 기술들이 많이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보일러로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발생되는 BOG를 조금만 가압해도 보일러 쪽으로 넣어줄 수 있어서 그랬고요. 지금 뭐 압력이 1바 정도면 들어갈 수 있고 그 4행정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한 6바, 에미자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한 300바 정도, XDF는 앞에 말씀드렸던 15에서 16바 정도면 들어갑니다. 퓨el 컨섬션을 보면 동일한 30메가 정도를 만들어내는데 그 윈지디사의 그 XDF가 가장 작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일러 대비해서 뭐 한 1.7배 정도 차이 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각 시스템의 이피션시의 차이에 의한 건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제일 초창기에 있었던 스팀 터바인, 그다음 포스트로크 제너레이터 엔진, 투스트로크 엔진 이렇게 어떻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에는 실린데리컬 LNG밖에 없어서 카고 탱크가 저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BOG를 한 1바 정도까지 해서 메인 보일러에 갖다 넣고요. 그거를 끓인 거를 스팀 터바인 쪽으로 넣어주면 그게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메인 보일러 쪽에서 나오는 거가 에너지 이피션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이프레셔로 만들어 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이프레셔 터바인을 돌린 거를 다시 로우 스팀 터바인 쪽으로 넣어서 발전을 하고 하이 스팀 터바인은 추력을 얻는 그런 형태까지 이전에는 나왔었고요. 그리고 사행정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행정 엔진으로 발생되는 그 연료를 6바 정도로 가압해서 넣어주면 저게 이제 사행정 엔진이 구동하면서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하는 방식이었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렉트릭 프로폴전의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거는 효율이 가장 높은 투스트로크 엔진으로 직계 추진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각각에서 로스가 몇 퍼센트쯤 얼마쯤 나는지가 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스팀 터바인 같은 경우에는 30%. 이게 컨덴세이팅 하는 스팀 터바인, 그러니까 우리 저 아래쪽에 저압이라고 얘기되는 저거고요. UST라고 되어 있는 저게 하이프레셔 터빈을 돌려줄 수 있는 스팀 터바인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이프레셔가 되면 뭐 효율은 더 올라가지만 그래도 한 35% 정도 머무른다 보시면 되고요. DFD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를 붙인 기준으로 한 40% 정도 되는데 저건 요즘 기술 개발이 좀 많이 돼서 42에서 45%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투스트로크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직계 추진, 바로 물려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300바로 들어가는 거는 효율이 한 49% 정도, 그 다음에 XDF는 48%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것도 기술 개발이 좀 많이 돼서 요즘 나오는 엔진들은 50%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형 엔진들은 52%까지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국내 엔진 개발 동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는 두 곳이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그 다음에 STX 엔진이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힘센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저 장표에 있는 거는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효율이 계속 올라가고 대형화되는 형태로 포스트록을 개발하고 있고요. 현대에서 개발하신 것 중에서 지금 가장
큰 마력을 가지는 게 26메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엔진들을 활용해서 탄소 연료에 대한 것들도 개발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STX 엔진도 예, 아까 말씀드렸던 듀얼 퓨얼 4행정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2000년도에 어떤 거를 개발하셨냐면 순수 LNG만 그러니까 천연가스 기화된 엔진만 넣고 요게 돌아가는 엔진을 개발을 해서 국제과제로 일단은 성공을 했다. 발표는 되었는데 저 엔진에 대해서 실선박에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육상 성능 검증만을 통해서 실제 선박에 탑재되기는 정말 쉽지가 않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저렇게 육상에서 성능 검증까지 모두 완료를 했으나 선주들의 선호에 밀려서 그게 실제 선박에 탑재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엔진이 돌아가고 싶으면 엔진에다가 연료를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조금 올드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한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지금 현재에도 저런 게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어서 제가 저 내용을 갖다 넣어뒀습니다. 일단 엔진 쪽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엔진 쪽으로 연료를 넣어주고 싶으면 엔진 전단 쪽에 GVU, 게스 밸브 유닛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고압 엔진 같은 경우에는 GVT, 게스 밸브 트레인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연료 공급 시스템은 그 GVU 전단 또는 GVT 전단에서 요구하는 압력과 온도로 연료를 이송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면 일단은 가압을 해줘야 되는 기자재 또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NG는 액체이기 때문에 펌프를 활용하게 되고요. 피드 펌프라고 되어 있는 지금 오른쪽 상단 그림 보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드 펌프라고 얘기되는 탱크 안에 들어가서 압력을 6바에서 7바 정도까지 올려주는 피드 펌프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MEGI 엔진 같은 경우에는 300바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 H 펌프에서 300바까지 압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인스트루먼트라고 얘기되는 저기에서 온도와 압력을 계측을 해서 저 펌프들의 동작점들을 잡게 되고요. 그래서 5번에 있는 인스트루먼트하고 위쪽에 있는 컨트롤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압됐던 것들은 HP, 베이퍼라이저, LNG가 가압돼서 액체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넣어주기 위해서 저거를 기체상으로 변화시키는 베이퍼라이저가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붙어 있는 IHM 히터라고 되어 있는 저게 인터미턴트 히팅 미디엄, 저 베이퍼라이저 쪽에 열량을 공급하기 위한 히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9번하고 7번이 같이 연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미턴트 히팅 미디엄을 돌려주기 위한 펌프 저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것들을 다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스키드 제작이 필요할 거고요. 초창기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했던 거는 저 11번 스키드 제작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국내에서 저 스키드 제작을 통해서 국산화를 했다라는 발표들이 엄청 많았는데 사실 그 안에 탑재된 것들을 보시면 아래쪽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부분이 외산이었습니다. 인스트루먼트는 지금도 외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HP 펌프는 외산의 그 점유율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아직까지도. 피드 펌프도 아직 국산화에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나머지 저 인터미턴트 히팅 미디움이나 이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것들은 조금씩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것도 선박에 탑재되는 그 비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문제가 저 중간에 있는 저 워딩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패키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왼쪽 상단, 중간 정도에 보시면 국산 기자재나 시스템들이 탑재된 거가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중간 하단 쪽에 보시면 금액 비율을 보면 외상 기자재가 훨씬 높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되지는 못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성숙도를 가지고 선박에 저게 탑재된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체 입장에서는 저런 시스템,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런 고가의 시스템들을 당연히 국산화 하시고자 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상단 쪽에 보시면 저거는 이제 그 LD 압축기라고 액체를 가압하는 게 아니고 BOG를 압축하는 거는 그 시스템에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오는 BOG 압력이 0.2바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엔진으로 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압축기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국산화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사진을 찍은 게 위쪽에 한화 파워 시스템 사진입니다. 근데 저게 진행이 된 게 2021년이고요. 2022년 정도쯤부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기사를 제가 접하지는 못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도 보시면 저게 HP 펌프 그거를 연속 운전 시험하고 내구성 시험을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22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것도 아직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를 잠깐 보시면 24년도에 K조선 10대 선도 플래그십 프로젝트 이거 산업부에서 나온 거고요. 7번을 보시면 저기에 아직도 화물창 단열 시스템, 대용량화 기술, 그 다음이 뭐냐면 BOG 처리 기술, CHS, 국산화 및 실증이 아직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고가의 그런 장치들은 국산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가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OG가 나오면 그거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료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LNG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거를 액화를 시켜서 탱크 안에 집어넣고 그거를 다시 화물의 형태로 파는 게 더 비싼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진사라고 얘기하는 바르셀로나에서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국내의 그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두 군데의 기술 개발 동향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LNG를 그 냉각을 시켜서 다시 액체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이게 어떻게든 그 온도를 낮춰주는 그 방식이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냉매라는 거를 통해서 온도를 낮춰줘야 하고요. 그 냉매가 뭐가 사용되는 거냐에 따라서 질소 같은 경우에는 LNG 대비해서 액화점이 낮기 때문에 액화점이 마이너스 196도라 그거를 가압 팽창하는 고 냉열을 활용을 해서 LNG를 냉각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부피도 좀 많이 커서 초창기에는 저게 제한이 됐다가 그렇게 많이 실용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믹스드 리플전트라고 되는 저게 뭐냐면 리플전트가 이제 냉매인데 여러 개의 냉매를 혼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저거는 기존에 그 LNG를 생산하는 그 플랜트 쪽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을 차용해서 가지고 온 거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가장 그 효율이 높다 판단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게 저기 SMR이라고 돼 있는 싱글 믹스드 리프리저런트입니다. 리프리저런트 여러 개를 섞어가지고 하나의 냉매의 형태로만 지금 돌려주는 형태가 저 방식이고요.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재해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쪽에서는 저거를 개발해서 탑재하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엑스랠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300바짜리 고압 엔진을 사용을 할 때 300바로 가압됐던 것들을 줄 톰슨 이펙트를 이용해서 팽창을 시키면 그거를 바로 액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방식을 파셜 릴리퀴팩션 부분 제이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엑스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제이카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은 저압에서도 저게 액화가 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저거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300바가 탑재됐던 LNG 캐리어에는 그 파셜 릴리퀴팩션 시스템을 국산화를 해서 적용을 했고 그게 이 제이카 시스템 국산화 초기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에 탑재되고 있는 거는 위쪽에 있는 거 SMR 시스템, 아래쪽에는 S랠리 이런 것들이 탑재되고 있고요. 이런 제이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그림에 있는 바르셀로나랑 경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산화 제품들이 제법 탑재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에너지 벙커링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벙커링이라 얘기하면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게 벙커링이고요.
LNG 벙커링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LNG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도 넣어줄 연료를 탑재해야 되는 저장 탱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저장 탱크로부터 연료를 이송시켜 줄 수 있는 카고 핸들링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선박과 연계할 수 있는 로딩함 시스템 또는 플렉시블 호스가 있어야 되고, 저 사업을 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기로 LNG가 얼마만큼 넘어갔는지 계측을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 열량, 유량 계측 시스템입니다. 그 이외에 각종 유틸리티들이 활용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지금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LNG 추진선들의 사례로 많이 나오는 게 어, 크루즈선. 왜냐하면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매연을 많이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그 탑승하고 있는 승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 LN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좀 많이 변형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LNG 벙커링은 방식이 어떤 게 있을까? 이게 기존에 있던 거하고 벙커링 방식은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럭을 활용해서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트럭 같은 경우에는 소용량, 조그만 그 저장 탱크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저 용량보다 작은 연료 탱크 용량을 가지는 선박에 탑재를 하는 그런 곳에 널리 사용이 됐고요. PTS라고 얘기되는 게 파이프 투 쉽인데 저거는 화물창을 가지고 있는 육상 화물창으로부터 직접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대형 선박에 주로 활용이 되는데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벙커링 하면 떠오르는 게 저 쉽투십입니다. STS라고 되는 저 쉽투십 벙커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크게 만들어서 화물창을 키우면 키우는 만큼 더 큰 선박들의 연료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해상에서 저거를 활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비용도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저 벙커링 선박은 7.5K 정도의 그 화물창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LNG 추진 선박에 갖다 넣어주는데 저게 이제 5K 정도 되는 선박에 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상에서 넣어주는 그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NG 벙커링 선박에서 중요한 건 뭐냐?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육상에 LNG 캐리어가 화물을 하역할 때 사용하는 또는 육상에서 LNG 캐리어로 화물을 넣어줄 때, 선적할 때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이건 솔리드로 되어 있는 로딩함이 있고요. 저거를 주도하고 있는 업체가 그 FMC라는 회사고요. 저기 들어가는 것들 중에 주요한 장치가 그 스위블이라고 얘기되는 저게 스위블 조인트가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머전시 비상 상황에서 두 개를 커넥션을 분리시켜 줄 수 있는 저 이머전시 릴리징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저 연결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연결과 분리를 하기 위해서 QCDC 시스템이라는 게 붙는데 저거 세 개가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급조원에서 저거를 할 수 있는 게 상당한 기술이 들어가서 사실 국내에서도 저게 기술 개발이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그 국제과제가 성공으로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실제 시장에 사용된 이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투십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트럭투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플렉시블 호송 같은 경우에는 상번 커버션에서 개발해서 저거는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저렇게 돼 있는 거를 그러면 쉽투십에서는 활용을 못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어, 저거를 크레인으로 잡아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쉽투쉽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트랜스퍼 레이트가 아무래도 조금 낮을 수밖에 없어서 쉽투쉽 벙커링을 하는데 시간은 조금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 장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쉽투쉽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젤카 시스템인데 젤카 시스템은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LNG 캐리어에 적용되는 젤카 시스템이 같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빠졌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는 저기 화물창 자체가 C타입으로 되면 그
화물창 자체에다가 BOG를 이렇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재에 대한 얘기가 중요할까 하는 생각에 일단은 오른쪽 하단 쪽에 있는 저거를 어, 어, 발표 자료에 넣지는 않았는데 저기 표시되어 있는 말을 잘 읽어보시면 하이 망간 스틸이라는 그 단어가 적혀 있고요. 아래쪽에 포스코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하이만간이라는 저거를 활용을 해서 가격을 상당히 낮춘 소재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포스코 쪽에서 그거를 사용한 저런 C타입 탱크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저 하이망간을 사용한 멤브레인 탱크 제작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